예,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트 21 마리아 DB를 다룰 건데요. 먼저 마리아 DB를 설치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mariadb.org 사이트로 이동해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이 물개인가요? 이 물개 모양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리아DB 서버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버전을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 다운로드 10.4.12 해가 요 최신 버전 뭐 요거 보시고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긴 운영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윈도우용이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용 중에서 이제 64비트 컴퓨터가 이제 64비트면 64비트 해주시고요. MSI 패키지는 우리가 그 더블 클릭하면 이제 설치 마법사 같이 이렇게 쭉 편하게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저장된 걸 더블 클릭하면 이제 뭐 실행하면서 나오면 실행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물개 모양인가 요 로고가 나올 거예요. 그림 마리아DB 여기서 이제 넥스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 단계 보시면 음, 마찬가지로 동의를 해줘야 돼요. 뭘 설치하더라도 동의해주고 넥스트. 그 다음에 요거는 설치 경로예요. 어디 설치되는지 요 바꾸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그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좀 알고는 있어야 되죠. 뭐 일반적으로 이제 디폴트로 프로그램 파일 안에 이제 마리아DB 10.4 해가 요 경로를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 패스워드인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원격에서 접속하게 할지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한글 UTF-8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 페이지는 좀 눈여겨 보세요. 요 페이지는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서비스 네임은 우리 뭐 자동으로 뭐 마리아 DB라고 이렇게 표기될 거예요. 뭐 여기에 오늘 수업할 때는 안 쓰이지만 뭐 다른 뭐 자바 쪽 스프링 수업할 때라든지 CMD 창에서 이거 서비스 네임으로 기동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서비스 네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를 3306을 씁니다. 이 중요하죠. 어, 우리가 그 포트라는 거 오라클 같은 경우는 1521 쓰죠. 마이스퀘어도 3306 씁니다. 그리고 마리아DB도 3306이에요. 데이터베이스마다 어떤 고유 포트가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요.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혹시 내가 집에 마이스퀘어이 깔려 있는 상태에 마리아DB를 깔면 둘 다 3306이면 충돌 나죠, 포트가.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 뭐 MySQL이나 이런 게 안 깔려 있으면 이대로 그냥 디폴트로 3306 쓰시면 돼요. 근데 집이나 회사에 MySQL 혹은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3306을 쓰고 있다 하면 이걸 바꾸셔야 돼요. 뭐 3307을 하든 다른 번호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기본 포트가 3306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넥스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 특별한 거 없죠?
여기서 인스톨 눌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 그림 뜨면 이제 피니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먼저 살펴봤거든요. 어떻게 설치할지 살펴봤는데 요 과정에 마차가 이제 저하고 같이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어, 크롬으로요. 웬만하면 크롬에다가 요 주소 치면 되겠죠? https 콜론 그 다음에 mariadb.org 요 밑에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그 다운로드 선택한다 했죠. 다운로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다운로드 마리아DB 서버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마리아DB가 10.5가 있고 10.4가 있고 뭐 쭉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최신 버전은 보통 이제 피하는 게 맞죠. 왜냐면 약간 어떤 버그 같은 게 존재할 수도 있고 해서 뭔가 수업하거나 사용하기에 이제 좀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최신 버전 다음을 이제 보통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0.4 요거요. 여기에서 뭡니까? 눌러 볼게요. 다운로드 이거 녹색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리아DB를 설치할 건데 우리는 윈도우 X86은 32비트고요. 64비트 있죠. 마리아DB 걔가 여기 있네요. 밑에 리눅스용이고요. 윈도우용이 위에 주로 있으니까 저는 요거 마리아DB 요거 윈도우 X86 언더바 64 MSI 패키지 하면 요건 자동 설치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 웹브라우저 아래쪽에 이게 이제 받아지죠. 예. 저는 이제 뭐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뭐 이렇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 받고 나면 이제 폴더 열기 해서 물론 PPT를 만들어 놨는데 아까 그 교재 있죠. 교재 보고 설치하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 다운로드 속도라든지 컴퓨터 속도가 조금 저하고 안 맞으면 우리 그 교재를 보고 천천히 따라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뜨면요. 여기에서 이제 next 동의해야 된다 했죠. next. 요 경로 잘 봐두셔요. 이게 나중엔 도움돼요. 프로그램 파일 안에 마리아DB 10.4 바꾸셔도 되고. 근데 웬만하면 디폴트로 놔둘게요. 그리고 next. 이거 중요하다 했죠. 이거는 원격에서 이제 제 마리아DB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요거는 한글을 요즘에 추세가 UTF-8로 쓰는 게 추세죠. 그래서 두 개 체크해주고 요거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next.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서비스 네임입니다. 뭐 바꾸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기본으로 마리아DB라는 서비스 네임이고요. 저는 3306 이 컴퓨터에 3306 다른 거 설치된 거 없을 것 같아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MySQL도 여기는 이 컴퓨터에서는 안 깔았거든요. 그래서 3306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Next 하겠습니다. 그리고 Install 기다려 주시면 돼요. 예,
설치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설치 다 됐는데 우리가 그 교재를 보시면 뭐 페이지 여러 페이지예요. 근데 막상 설치해 보니까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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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선택 딱 해가 딱 깔면 막 1분도 안 돼가 설치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처음 하게 되면 두렵죠. 어디서 받아야 되고 이거 뭐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거는 뭐 빼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중에 이걸 원래는 여러 번 설치했다가 제거했다가 저는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없어야 돼요. 수시로 막 설치해보고 제거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챕터 21이에요. 천천히 보시고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챕터를 22로 열어볼게요. 이제 마리아 DB를 설치했어요. 설치했다 하면 이제는 사용법을 아셔야 되겠죠. 사용법. 마리아DB. 우리가 마리아DB는 원래 우리 어제까지 했을 때 SQLite 3 했는데 그거는 뭐 SQLite 3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쓸 수 있잖아요. 파이썬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다룰락 하니까 보조적으로 DB 브라우저 SQL 라이트 DB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보면 잘 보였죠. 근데 마리아DB는 바로 사용해도 되는데 어제 같이 DB 브라우저 같이 GUI 툴이 있습니다. 그게 헤이디 SQL 하는 거 요거예요. 요걸 사용하면 좀 간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unnamed 해가지고 이름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클릭하고 신규를 누르면 요런 창이 열려요. 신규 딱 누르면 요런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접속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컴퓨터 IP가 필요해요. 보통 자기 컴퓨터를 지칭할 때 쓰는 IP 일반적으로 로컬 호스트 하죠. 로컬 호스트의 주소가 이제 127.0.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계정. 일단은 좀 전에 비밀번호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뭡니까? 당연히 처음 설치했으니까 가장 그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루트 계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루트를 놓고요. 그 다음에 암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포트는 3306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DB에. 어떤 계정으로? 루트 권한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자, 쿼리를 누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쿼리 탭이 있습니다. 쿼리 탭이 있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어제 배웠듯이 우리가 테이블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어제는 그냥 우리가 뭐뭐.db캐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어 줬는데 이거는 우리가 테이블 생성하듯이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테이블 만들 땐 create 테이블 했지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는 create 데이터베이스명 테이블 만들 때는 create 테이블명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거는 MySQL 명령어 그리고 MariaDB 명령어
라고 보시면 되죠.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왼쪽에 제가 뭐 파이썬 DB라고 해가 만들었는데 여기 안 보인다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여기 이쪽에 갱신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이것도 잘 봐두시고요. 물론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게 우리가 만든 파이썬 DB 해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생성을 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만들었는 타겟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use 명령을 씁니다. use 파이썬 DB 하면 이 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게 선택이 되는 거죠. use 파이썬 DB.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면 요 안에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어제하고 같죠? create 테이블 테스트라는 테이블에 테이블 필드명 네임 어제는 텍스트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넘버 이것도 텍스트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오라클이나 MySQL은 주로 var, char 이 캐릭터형이에요. char 해도 되고요. var, char 해도 됩니다. 이 차이가 있죠. char 하면 캐릭터형이에요. 그러면 var이 붙으면 가변 길이가 됩니다. 그죠? 10개라고 만약에 공간을 10개를 확보하면 10글자면 10글자를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5글자가 들어오면 이제 가변 길이에 맞춰서 5글자 이렇게 요게 이제 메모리 낭비가 작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VR, CHAR이 이제 우리가 문자 열을 담기 위한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우측에 보면, 우측에 상단에 보면 테이블, 걔가 테스트라는 걸 누르면 여기 실제 요 테이블과 요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그래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 그 다음에 이 구조 볼락하면요. 구조보는 그 MySQL 명령어가 DSC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테스트라는 테이블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네임이고 가변 길이고 그 다음에 이 널 하는 거는요. 뭐냐면요. 우리 그 널이라는 거는요. 그 아무것도 안 적는 거. 우리가 빈칸하기는 그렇고요. 아무것도 안 적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 회원가입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안 적어도 되는 거 있어요. 별표 찍혀 있는 거 옆에 왼쪽에 보면 별표 찍힌 거 필수 입력란 입력을 해도 되지만 그런 게 없는 것들은 입력 안 하잖아요. 뭐 어떤 거는 보면 핸드폰 번호 넣고 그다음 집 전화번호 넣으라 하는데 집 전화번호 없는 사람 더 많죠 요즘에. 있으면 넣는 거고 없으면 안 넣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늘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는 걸 허용한다라는 거고요.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그죠? 뭐 이름이나 뭐 주민번호나 꼭 필수 입력적인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그게 널의 개념입니다. 널 값을 허용하느냐, 비어도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선택하는 거. 여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넣으면 디폴트 값이 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여기서 커리문을 넣어봅니다. 어제처럼
insert into test values 해가 여기에 리 하면 여기 name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하면 이 넘버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테이블에 바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긴 해요. 테이블에 입력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 테이블에 어떤 게 이제 내가 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위에서 넣는 값이 리, 전화번호 이렇게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뭘로 해볼 수 있느냐면 select 문 이렇게 쓰면 되죠. select 모든 거 from 테스트 하면 이렇게 우리 필드들의 값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게 이제 그 챕트죠? 챕트 22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같이 시작 누르면 마리아DB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는데요. 정식으로 어디에 추가됐냐면 M이니까 마리아DB 요거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이디 SQL 있죠. 요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눌러야 되냐면 이 신규를 옆에를 누르지 말고 여기 요 가운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창이 바뀌어요. 저처럼. 지금은 여기다 이름을 안 줬죠. 세션 이름을 뭐 정해도 되는데요. 세션 이름을 안 적어도 그러면 unnamed 이렇게 그 다음 1, 2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우리가 손대야 될 거는 특별히 여기서는 없고요. 이거는 어차피 내 컴퓨터를 지칭하는 로컬 호스트가 되고요. 루트고요. 뭐 자동으로 3306인데 여기서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다른 포트로 설치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다 암호를 좀 전에 설치할 때 암호 그죠?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넣을게요. 해서 열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DB 설치하고 있는데 계속 에러가 나신다는 분 계시는데 어, 이거를 어떤 쪽에서 에러가 나시는지 그 캡처를 한번 떠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보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에러 메시지라든지 뭐 그런 상황을 봐야 어떻게 그 잘못된 걸 이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캡처 띄우기 힘들면 카톡 창 있죠? 단톡 창. 거기에다가 어, 찍어 보내주세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보면 뭐 포트가 충돌 난다든지 뭐 설치했는데 시작 메뉴가 뭐 폴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가 어떤 뜻이죠? 이거 이야기해 주시면 윈도우 10입니까?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되고요. 마리아DB니까 M, M 밑에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클릭해가 열어볼게요. 제가.
그 윈도우에 보면요. 이게 아니고 이거 누르셔야 되는데 요거 시작 메뉴. 시작 메뉴고요. 이걸 누르셔야 됩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기 시작 메뉴에서 찾으셔야 되고 어,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 설치된 경로는 어디 있느냐면 탐색기.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 탐색기 보시면 내 PC에 보면 C 드라이브가 있고 좀 전에 아까 유심히 보면 프로그램 파일 안에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면요. 마리아DB 여기 설치되거든요. 그대로 했다면 여기 요 경로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한번 볼게요. 요건 같은 그림인데? 밑에 거. 네, 여기에서는 피니시 누르시면 되는데요. 요 그림은. 요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한번 볼까요? 음? 같은 그림? 이 컴퓨터는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없어요. M에 없고요. 어, 해피민트 선생님은 이렇게 되면 이거 설치 안 된 거거든요. 이게 DLL밖에 안 보이면 제 거 한번 보시면 어, 이렇게 설치돼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파일에 마리아DB 이런 폴더들이 다 있어야 돼요. 빔부터 이런 식으로요. 시작 메뉴에 안 나타나서 탐색기에서 찾았는데 라이브러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설치 두 번이나 또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 한 분은 에러 때문에 빨리 인스톨을 어, 수납 수정되어야 되고 어, 한번 그러면 지금 에러 나신 분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지우는 것부터 해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지우려면 지우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로드에서 이 마리아DB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버전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걸 맞춰야 되느냐면요. 일단 윈도우면 윈도우용이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받을 때.
그리고 64비트면 64비트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작에서 이거부터 합시다. 시작에서 아니면 이 탐색기 열면요. 내 PC가 있습니다. 내 PC에 가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속성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밑에 보면요. 시스템 종류가 64비트 운영체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64비트 운영체제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맞고 윈도우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받는 것부터 뭐 위에 이거 받을 때 보면 그 위에 거를 또 받고 뭐 아니면 또 다른 걸 받고 이러다 보면요. 뭐 다른 버전 설치하다 보면 또 오류가 나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마리아DB org 들어가가요. 그리고 다운로드 이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운로드 마리아DB 서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DB 10.4 시리즈 해서 요거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요거.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고 아까 이게 아니었는데 마리아DB부터 해가 천천히 해볼게요. 마리아DB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면 요 위에 다운로드 마리아DB 서버 그 다음에 10.4 이거 맞습니다. 요거 누르시고 그럼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 마리아DB 해가 뭐 어떤 분은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좀 키울게요. 이건 압축 프로가 쓰는 거거든요. 그죠? 압축 프로가 쓰는 거고요. 어떤 걸 받으셔야 되냐면 일단 요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윈도우 X86 언더바 64비트면 요거. 만약에 32비트면 요거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 버전 MSI 패키지 버전 받으셔야 돼요. 요겁니다. MSI 패키지 버전 해서 요겁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셔가 다운받으셔야 돼요. 요거 받으셔야 되고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제대로 됐는지 내가 받았는 버전이 맞는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0.5 버전 하셔가지고 됐다고 하시네요. 그죠? 예. 그래가 한 분은 10.5 해가 이제 설치가 됐다고 하시고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보통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다운받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이거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하면 설치할 때도 이 파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제거할 때도 이 파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거하는 게 여기 수정하는 거예요. 리페어. 이거는 바꾸는 거고 이게 리무브니까 리무브 해주시면 돼요. 저거 이렇게 지울게요. 리무브 데이터. 이것도 누르고요. 리무브 데이터. 리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창이 이렇게 나왔는데 OK 눌러줍니다. 예. 자, 피니시. 자, 이렇게 하면 다 제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혹시라도 얘가 어디에 설치됐느냐 하면요. C 드라이브에 좀 전에 봤을 때 프로그램 파일이었죠. 프로그램 파일에 10.5 설치하셔가 되신 분은 10.5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마리아 DB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지워졌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뭐 아니면 이름 이렇게 정렬해 보면 이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DB 폴드가 없어요. 그렇죠? 없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지웠기 때문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보통 있죠? 이거 다시 더블 클릭. 그러면 창이 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넣은 건 없어요. 넥스트. 그리고 요거 동의. 그 다음에 넥스트. 요 경로 보세요. 요게 설치되는 경로예요. 프로그램 파일 마리아DB 10.4. 그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요 비밀번호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두 개 일치해야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체크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한글은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UTF-8 그리고 넥스트. 예. 그리고 이 포트 3306 만약에 이게 충돌하면 포트 충돌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3306 해주셔야 되고요. 서비스명 그대로 두고요.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체크 안 하고 그대로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넥스트. 그리고 인스톨. 제가 제거해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피니시.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설치되냐면 이 윈도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M이잖아요. 마리아DB가 M에 보면 여기 요 다시 설치된 거거든요. 자, 안 되시는 분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해피민트 스님 혹시 되십니까? 상황이 어때요? 지금? 예민 선생님은 10.5 설치하니까 된다고 하시고 해피민트 선생님 지금 안 돼서 10.5로 하시군요. 설치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리아DB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저는 여기 최근 사용했는 추가 앱에도 나오는데 정식으로 이걸 써보려면 M으로 가면 마리아DB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이디 SQL 자 여기에서 비밀번호 좀 전에 그 우리가 설치할 때 넣는 비밀번호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거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만든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할 때 요 쿼리라는 요 버튼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쿼리 문이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마우스 그 왼쪽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드래그하면 여기 커져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파이썬 DB라고 할까요? DB 이런 식으로. 자, 파이썬 DB 이렇게 해서 이 버튼 있죠? 위에 있는 버튼. 실행이 F9번입니다. 요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 밑에서 나와요. Create Database Python DB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여기서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뭐예요? 보이게 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새로 고침 있죠? F5번입니다. 예, 10.5로 되시는 선생님들은 10.5로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파이썬 DB라고 제가 만든 건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테이블 만들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여기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물론 아래쪽에 여기 있죠. 이렇게 use 명령이 있는데 use 이름을 써줍니다. python db 해서 위에 요거 실행. 예. 이렇게 선택됐다라는 거죠.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걸 할게요. 뭘 할 거냐면요. 테이블을 만들게요.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뭐 할까요?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드명 네임 그 다음에 필드명하고 자료형을 우리가 어제는 텍스트 했는데 오늘 var, char 이름 쓸 때 뭐 한 뭐 넉넉하게 뭐 10자리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컴마하고 이번에는 전화번호 넣어야 되니까 넘버를 var, char 전화번호 한 20자리 자 이렇게요. 하고 이거 눌러 보겠습니다. SQL 실행. 자, 영향을 받고 여기 보시면 00 한 만약에 에러 나면요. 경고라든지 이런 거 뜨거든요. 근데 이게 테이블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또 여기서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눌러주면 세로 고침이 있습니다. 세로 고침. 그럼 이거 누르면 여기 테스트란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테스트 테이블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요 위에서 테이블을 볼 수 있는 거 있죠. 테이블에 여기 보시면 이제 name이라는 테이블 var, char 길이는 10개, 넘버, 전화번호 var, char 20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쿼리문으로 또 실행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지우고 쿼리문으로 실행해서 볼 수 있는 게 DESC 구조를 볼 수 있는데 DESC 다음에 테이블명을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메뉴 방식 뭐 이거는 뭐 툴이 있으면 볼 수 있지만 이런 쿼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쿼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죠? 물론 뭐 여기에서 확인해도 되겠지만 이 쿼리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집어넣어 볼게요. 값을 이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insert into 테이블명이죠.
테스트. 그 다음에 value s 붙여야 되죠. 그러면 사람 이름 홍길동, 전화번호 이렇게요. 세미콜론 찍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옴표 안 닫았네, 그죠? 제가. 자, 이제 뭐 이렇게 반영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데이터 눌러보면 홍길동 111, 111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제 쿼리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되죠. 쿼리 연습도 할 겸해서 여기서 select 모든 거 from 테스트 이렇게 해놓고 이거 눌러볼게요.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리아DB 사용법입니다. 툴, 헤이디 SQL 사용법이에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첫 번째 했던 게, 자, 첫 번째 뭐를 했느냐면, 마리아DB 다운로드하는 곳 아셔야 되죠? 다운로드하는 방법. 버전에 맞게 내 컴퓨터 환경에 맞게 맞는 버전을 선택하셔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다운로드 할 때 10.4 오늘 보니까 4로 하셨던 분은 뭐 10.4로 설치가 됐는데요. 저 10.4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잘 설치가 잘 됐었는데 제가 원인을 그걸 모르겠어요. 왜 10.5가 되고 10.4는 안 되는지. 제 컴퓨터는 이거 완전히 새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컴퓨터 바로 받아가 윈도우만 깔린 상태에서 제 컴퓨터는 아무것도 안 깔린 상태에서 배송받고 예, 마리아DB 바로 오늘 바로 설치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같이 설치해 봤거든요. 그리고 이 마리아DB는 예전에 작년이나 재작년 작년쯤 돼 싶어요. 제가 또 다른 자바 쪽 수업하면서 이제 계속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에 10.4 오류 난 학생들은 그때 한 20명 정도 같이 수업했는데 한 명도 오류가 안 났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한번 저도 궁금하긴 해요. 10.5는 되는데 10.4는 안 되니까. 그 에러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일단은 지금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10.5로 일단 하셔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으니까 10.5로 한번 하고요. 나중에 한번 저도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리아DB 설치.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이 비밀번호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트도 기억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포트,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이름 정도는 뭐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수업에서는 그 내가 설치된 마리아DB의 포트와 비밀번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 정도도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죠. 뭐 설치가 됐을 때 안 됐을 때 경로에 가서 좀 어디 설치되는지 프로그램 파일 안에 마리아DB가 이제 설치됐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DB
기본 사용법을 아셔야 돼요. 헤이디 SQL에서 기본 사용법에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거를 기본 사용법 중에 어,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는 create 데이터베이스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명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기. 그럼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죠. use 위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명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테이블 만들기입니다. create 테이블 그 다음에 칼럼 있죠. 뭐 네임 그 다음에 자료형 그 다음에 넘버 네, 이런 테이블 생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 테이블에 값 넣기. insert into 여기 이제 테이블 여기에 테이블 명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테스트라고 했는데 여기에 테이블 명이 들어갑니다. 테이블 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에서 값 홍길동 전화번호 자, 요 정도의 어떤 기본 사용법 정도 아셔야 돼요. 요 정도의 기본 사용법 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명령어도 있죠. show 이게 MySQL 명령인데요. 마리아DB에서 뭐 킬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데이터 베이스 해가 S 붙이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이 여기 다 보이죠. 그죠?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는 파이썬 DB인데 파이썬 DB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보는 거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show 테이블 얘가 S 붙여야 되죠. 테스트라는 테이블이 있다. 이 정도 또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보는 게 DSC 테이블명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기타 쇼 데이터 베이스 해가 S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쇼 테이블. 그 다음에 DSC 이게 테이블명.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제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얘는 하는 일이 테이블의 목록을 보여준다. 요거는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준다. 나머지는 우리 어제 했던 수업들에서 많이 쓰는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뭐 셀렉트 이런 것들이죠. 한 요 정도 추가로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이거보다 뭐 물론 많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파이썬으로 이제 개발할 때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 안에 테이블 만들고 그쪽 그 구조나 데이터베이스 어떤 목록들 확인하고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했고요.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 수업 이제부터죠. 이게 돼야지 뭡니까 어디에서 파이썬에서 여기 접속해가 뭐 마이스큐엘도 마찬가지고요.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접속해서 여기에 값을 집어넣고 여기 있는 값을 땡겨올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아DB 사용법 챕터 22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면요. 23물 먼저 보기보다는 24 먼저 볼게요. 왜냐면 가변인자 전달을 먼저 볼 수 있었으면 해요. 여기 이제 가변인자 전달이 나오는데요. 가변인자 전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변인자 전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튜플로 전달할 때는 별을 하나 붙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별을 하나 붙입니다. 자, 별을 하나 붙입니다. 이 함수예요. 함수에 1, 2, 3, 4, 5 얘들을 그죠? 얘들을 전달하면 여기 별을 붙이면 1, 2, 3, 4, 5가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린트로 이게 찍어볼 수 있거든요. 찍어보면 튜플 형식으로 나와요. 요걸 먼저 파악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프로젝트 좀 바꿀게요. 디렉토리를 챕터 16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예제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만든다 했죠. 함수 이름을 아무거나 만들면 돼요. 뭐 A, B, C라고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전달하는 게 가변인자예요. 여기에서 뭐를 찍느냐 하면 여기에서 받았는 거를 찍잖아요. 교재 보시면 여기서 받았는 걸 찍어요. 그럼 별표 한 개죠. 그러면 밑에서 A, B, C 함수의 값을 몇 개를 전달할 수 있어요? 투풀 형태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1, 2, 3, 4, 5가 여기로 전달돼서 여기서 이제 찍을 수 있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그렇죠?
자, 이렇게 전달된 걸 봤고요. 음. 근데 여기서 찍을 때 어떻게 찍었어요? 별표를 빼야 되겠죠. 받을 때는 여기 별표인데 여기는 별표를 빼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자료인지는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타입으로 얘를 감싸줍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과연 어떤 자료형이냐? 튜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튜플이 돼요. 자, 그럼 여기다 만약에 별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별을 붙이면. 이거는 우리가 쓸 때 이 별을 붙여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타입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입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 하면 이 매개 변수 통째로 받기 위해서는 별을 하나 붙이고요. 그거를 여기 타입으로 이렇게 보면 튜플이에요. 튜플입니다. 그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튜플이라 했으니까 연속적인 튜플이니까 당연히 폼은 써도 되죠. I in 튜플을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이제 받는 내용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별표 하나를 붙이면 이 변수에 매개 변수가 튜플로 전달된다. 요 매개 변수들이 어떤 형태로? 튜플로 전달된다. 여기 별표 빼야 되겠네, 그죠? 예, 별표 빼야 됩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고 밑에가 맞습니다. 밑에가 맞는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별표 두 개를 붙였어요. 별표 두 개를 붙였는데요. 좀 전에는 한 개짜리였어요. 두 개짜리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A는 1, B는 2, C는 3, D는 4, E는 5 하면 얘가 어떤 형태로? 딕셔너리 형태로 가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별표를 몇 개 붙인다고요? 두 개를 붙인다 했죠. 두 개를 붙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A는 1, B는 2, C는 3, D는 4, E는 5.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CON을 찍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건 뭡니까? 딕셔너리죠. 아, 그래도 나는 정확하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면 타입을 넣어가 타입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보시면 돼요. 딕셔너리 DICT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뭡니까? 포문을쓰가 포. 딕셔너리는 어떻게 찍으면 돼요? 키와 밸류 이렇게 많이 쓰죠. 그리고 in 콘. 자, 그 다음에 프린트 K와 V를 찍어 보겠습니다. 런 하겠습니다. 응? 아, 요렇게 쓸락 하면 여기 뭐 붙여야 됩니까? 점 아이템 이렇게 붙여야 되죠. 이게 딕셔너리니까 아이템스 해야 키와 밸류가 나오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A 1, B 2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 별표 두 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죠? 별표를 두 개를 붙였는데 별표를 두 개 붙이고 이것도 빼야 됩니다. 이거 요 밑에를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어떤 걸 넣었습니까? 이거 한번 가져올게요. 제가 복사해가 요거는 뭐 함수 이름을 우리 뭐 커넥션이라고 한번 볼게요. getCon. 그럼 요 함수 이름을 getCon이라고 보면 되겠죠? getCon. 요 안에다가 어 이렇게 바꾸고요. 네. 이런 식으로요. 들여쓰기 해주면 돼요. 들여쓰기 한 줄로 써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뭐냐면요. 우리 좀 전에 했던 거는 좀 쉽게 보라고 A, B, C, D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A, 값, B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일단 돌려볼게요. 보세요. 사용자 이름은 뭡니까? 유저. 그죠? 유저고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좀 전에 그 입력했던 비밀번호 있죠?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 저는 이걸로 했는데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호스트는 내 컴퓨터니까 127.0.0.1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뭐였죠? 파이썬 DB였고요. 포트는 3306. 요게 있어야 돼요. 여기. 요거를 여기 별표 두 개 붙이면 어떤 형식으로 받는다고요? 딕셔너리 형식으로 받아가 키와 값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거 보셨죠? 여기 가변인자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변인자 전달은 매개 변수 우리가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것들은 튜플로 전달되고요. A는 1, B는 2, 뭐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 형식이죠. C는 3, 요거는 별표 두 개로 전달받아야 되는데 얘는 어떤 형식? 딕셔너리 형태로 입력받는다. 요게 이제 가변인자 전달입니다. 요거를 아셔야 돼요. 왜 이걸 아셔야 되냐면 DB, 마리아 DB 연결 정보, 접속 정보 할 때 이런 형식으로 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쓰면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막상 이렇게 해가 직접 돌려봄으로써 우리 가변 인자를 먼저 공부해 봄으로써 이런 식으로 전달되구나. 와, 이를 쓰다 보니 되게 편하네.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 뭐예요? 딕셔너리죠. 여기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를 이렇게 바로 대입해도 돼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여기에다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뭐 config라는 우리 딕셔너리 어떻게 만들죠? 이 딕셔너리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안에 있는 걸 여기로 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당연히. 뭐 받은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딕셔너리.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줘야 돼요? 딕셔너리 정보를 넣어줍니다. 이건 왜 에러가 나요? 뭐냐면 우리 키 할 때 어떻게 해요? 문자 이거 따옴표로 감싸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 는 쓰면 안 됩니다. 는이 아니고 뭡니까? 딕셔너리는 중간에 콜론을 붙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딕셔너리잖아요. 파이썬의 딕셔너리가 됩니다. 자, 이거 딕셔너리잖아요. 그죠? 이 딕셔너리를 여기로 전달을 하면 여기서 이제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1차적으로 좀 오실 것 같은데 DB 접속 정보, 컨피그를 이렇게 만들고 이게 딕셔너리 형태가 되겠죠. 이 딕셔너리가 되는 이 형태를 이렇게 별표 2개 붙인 가변자로 전달하면 돼요. 전달하면 이 함수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요거. 우리 이거 뭐죠? 받으면 여기서 쓰는 CO에는 딕셔너리처럼 쓸 수 있다. 딕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변 인자입니다. 원래는 그 제가 DB를 바로 설명하려다가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아, 이걸 좀 잘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 제가 따로 뺐어요. 요거를 따로 빼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요걸 보고 나서 이제 DB 이제 접속 그 챕터 23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교재 23을 이제 본다 했죠. 순서를 좀 바꿨어요. 23을 보면요. 마리아 DB에서 커넥션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뭐 데이터베이스 파이DB 이렇게 났네요. 한 번 더 만들어 보자라는 것 같은데요. 파이DB로 하고 자, 그럼 뭐 복습 겸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파이DB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 커리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create 데이터베이스 파이DB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나면 여기 잘 안 보이면 이거 뭐 하라고요? 찍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 새로 고침하니까 파이DB 만들어졌죠? 그러면 파이DB를 선택해야 되죠. use 파이DB 위에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책에서요. 그죠? 딴 거 없잖아요. 그죠? 파이DB를 사용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파이참에서 뭐를 연결해가 써야 되느냐면 마리아DB를 해가 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뭐 다른 쪽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파이참에서 모듈 설치하는 방법. 우리 그 파이썬에서 이제 뭐 CMD에서 이제 모듈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건 기본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CMD 환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pip install 모듈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듈명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설치된 모듈을 제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pip uninstall 모듈명 이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파이참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세팅으로 와주고요. 이 세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리면 어, 내가 만든 워크 디렉토리 있죠. 파이워크에 보면 프로젝트 인터프리트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오른쪽 상단 보면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요.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립니다. 새로운 창이 열리면 여기서 이제 검색하고 싶은 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MySQL 커넥트가 필요해요. MySQL 커넥트라는 모듈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검색해요. MySQL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어느 걸 설치해야 된다고요? MySQL 커넥트. 요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인스톨 패키지를 누르면 여기에 쭉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되고 나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모듈 설치하는 것까지네요. 일단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듈 설치하는 거는 모듈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요 프로젝트, 그죠? 워크 디렉토리 여기다 모듈 설치하고 싶으면 마우스를 여기 갖다 놓고 파일 세팅을 눌러주세요. 세팅을 누르면 여기에서 내려보세요. 프로젝트 파이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파이워크에서 프로젝트 인터프리트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에 모듈이 아무것도 설치 안 돼 있어요. 그냥 기본만 있어요. PIP하고 이건 원래 있어야 돼요. 셋업 툴하고 항상 있는 기본 모듈이고 외부 모듈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에 선택되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고 더하기를 눌러요. 더하기를 누르면 여기서 검색하면 돼요. 내가 필요한 모듈을 검색하면 그 관련된 모듈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게 MySQL 커넥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커넥트. MySQL 커넥트를 선택하고 이 밑에 인스톨 패키지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창을 닫아도 돼요. 이게 비활성화 됐으니까 닫아도 되고요. 설치됐는지는 저는 이미 여기 설치됐다고 나오죠. 요 밑에서 좀 컴퓨터 느린 거는 여기에서 돌아요. 도는 거 보여요. 프로그레스 바가. 설치가 다 되면 이렇게 MySQL 커넥트 여기 올라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를 쓸 수 있다고요? MySQL 커넥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이 PIP로 설치하는 거 도수상에서 똑같습니다. 파이참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할 걸 파이참에서 설치할 때는 파일의 세팅에 우리가 요 위에 메뉴가 많으면 뭐 좀 닫아 주시면 돼요. 뭐예요? 프로젝트 파이워크 여기에서 프로젝트 인터프리트를 누르고 여기에 오른쪽 더하기를 눌러서 검색 찾아서 클릭하고 요 밑에 인스톨 누르면 설치가 된다. 요거를 한 번 더 설명했어요. 요거
자, 모듈을 설치를 해야 우리가 그걸 임포트해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자,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는 뭘 만들 거냐면요. 이걸 그냥 써도 되는데 패키지 DB 패키지 이미 만들어놨는데 마리아 DBA 파이 걔가 모듈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면 되죠. 어, 여기에다가 new 해가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db라는 여기 디렉토리에 db라는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dba 요거는 전부 다 어떤 모듈입니까? SQLite 관련된 모듈이면 이제 마리아 DB니까 우리가 new 해서 앞에 뭐 붙일까요? m 붙이면 되죠. MDBA 마리아 DB 모듈이다 라는 거죠. MDBA 얘가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우리가 이제 그 설치한 모듈을 써야 되죠. import MySQL connect 하고 좀 전에 설명했는 거 있죠. 환경, 접속 환경 그 다음에 get connection 해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MySQL connect에 점 찍으면 connect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접속 정보를 대입하면 커넥션을 생성할 수 있다. 우리 DB의 핵심이 뭐예요? 커넥션을 생성을 해야 커넥션을 생성해야 우리가 마리아 DB와 연결이 되는 걸 간주할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 DB에 있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있죠. 인서트,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뭐 테이블 만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면 뭐 합니까? import 우리가 설치했는 모듈이 뭐예요? mysql.connect 이거죠. connect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커넥트를 만들려면 우리 그 접속 정보 컴피그가 필요하죠. 컴피그는 우리가 좀 전에 가졌는 이 접속 정보 요게 필요해요. 요거를 카피해가 쓰면 자, 우리 그 접속 정보에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계정. 나중에 이거 좀 배우시면 계정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관리자 계정이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권한도 부여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좀 더 깊게 MySQL, MariaDB 등을 배우셔야 돼요. 거기에 또 너무 치우치면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해도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 기본 계정, 뭐 루트 계정이고 우리 그 만들 때 비밀번호가 필요하고요. 호스트 해가 그 내 컴퓨터 IP인데 일반 로컬 루프백 127.0.0.1을 하면 되고요. 내가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이름이 뭐였죠? 파이DB? 이번에 좀 바꿨나요? 파이DB. 포트 3306. 이 정보가 있어야 마리아DB에 접속할 수 있는 필수 정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접속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df get con 해가 이렇게 받아가 쓸 수 있죠. 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리턴만 해놓고 실제 우리가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함수를 호출해야 되죠. 커넥션, get 커넥션에 config를 대입하는 거죠. config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커넥션을 리턴하면 되잖아요. 그죠? 커넥션을 리턴하려면 이 부분이죠. 이걸 잘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면 커넥션을 리턴하면
여기에서 받아야 될 게, 매개 변수가 아니고, 이렇게 받네요. 그죠? 여기서 바로 받으면 돼요. 딕셔너리 형태로 받으면 되고, 이걸 리턴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 이 모듈을 임포트 했으니까 쓴다라는 의미잖아요. 여기에서 점 찍으면 커넥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접속을 하는데 어떤 걸 접속하고 싶다. 이 접속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서 리턴하는 거는 뭡니까? 커넥션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커넥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커넥션을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커넥션 받아가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바로 호출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메인을 하나 따로 만들게요. 메인은 여기에 P 두 번째 예제 P02. 자, 그러면 앞에 있던 걸 쓰려고 하면 우리가 from library db 그 다음에 어떤 모듈 씁니까? 이번에는 mdba 이 안에 있는 모듈 getcon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커넥션을 받고 싶어요. getcon 해서 우리가 이거 커넥션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객체가 찍혀야지 정상이에요. 보세요. MySQL 커넥트 키가 객체가 찍혔죠. 접속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까지 왔다면 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잘 활용하면 돼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마리아DB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 오늘 이렇게 마리아DB를 설치하고 마리아DB 사용법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모듈, 어느 모듈, 이 모듈을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써봤자 에러 나죠. 왜? 기본 모듈 같으면 임포트해가 바로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해야 돼요? pip 인스톨 해가 설치를 해야 되죠.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파이썬에서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중급 이상 파이썬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외부 모듈 설치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노드.js도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가 pip 인스톨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드.js도요. 뭐예요? 그 npm 똑같습니다. npm install 모듈명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요. 똑같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걸 잘 알아놓으면 돼요. 많이 뜨고 있는 노드.js 또한 npm install 뭐 해가 모듈 깔아 쓰고 요즘에는 이 모듈을 이렇게 깔아 쓰는 형태 스프링도 그렇고요. 뭐냐면요. 그러면 이 모듈을 깐다라는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듈은 어디 쓸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저장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뭐 기트허브 같이 모듈을 모아놓고 공유하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 저장소에서 우리가 pip 인스톨 뭐 모듈 하면 근데 그 모듈이 내려받아져요. 내 파이썬 버전에 맞게끔 내려받아집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예전 개발자들은
완전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혁명이에요. 왜? 예전에는 그 모듈을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근데 모듈이 하나면 다행이에요. 우리 그 인공지능 쪽 하면 뭐 텐스플로우를 하든 판다스를 하든 그 모듈을 딱 설치하면 그게 종속된 게 뭐 많게 작게는 뭐 3개, 뭐 많게는 열 몇 개씩 거기에 관련된 그 모듈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막 받아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일일이 그거 모듈 받아가 또 서로 모듈 간에 또 세팅도 해야 되고 뭐냐면 세팅 못해가 포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 거 알아요. 좋은 거 아는데 좋은 거 있는 것도 알고 아는데 사람들은 그거 연동 못하고 세팅 못해가 시작도 못하고 아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도 모르고 포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만큼 바뀌었어요. 그게 이 파이썬의 강점이에요. 파이썬이 그래요. 모듈만 잘 사용하면 돼요. 게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제 파이게임도 제가 한번 개강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요. 게임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게임 진행하고 싶으면 게임 모듈? 여기서 게임 해보고 싶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임포트해가 파이 게임 안 되죠. 왜?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외부 모듈이에요. 안 돼요. 파이 게임 안 되지. 근데 이건 어떻게 또 저장소로부터 땡겨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 마우스 오른쪽에 이 파일에 세팅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파이워크 밑에 프로젝트 인터프리트에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플러스 눌러가 파이 게임 찾으면 돼요. 여기 있네요. 모듈. 그리고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인스톨 패키지를 눌러주면 여기에선 설치된지 뭐 이건 다 상관없어요. 닫아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 밑에서 보면요. 작업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 뱅글뱅글 돌고 있죠. 뭔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치 딱 됐다고 해 나오죠. 제 컴퓨터 굉장히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금방 설치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파이게임 여기. 가져왔죠? 자, 이제는 임포트 해볼까요? 보세요. 에러 안 나요. 이제. 파이게임 모듈 관련된 것들, 함수라든지 관련된 속성들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파이참에서 어떻게 했어요? 파일, 세팅,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인터프리트에서 플러스 눌러가 찾아서 세팅을 했다면 우리 파이참 안 쓰시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요 터미널 도스창 여기 가도 파이참 말고 우리 그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뭐 cmd 쳐가 cmd 치면 뭐가 열려요? 이런 창이 열리면 여기에 PIP가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PIP가 안 되시는 분은 패스를 그 파이썬 패스가 안 잡히는 경우 PIP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설치할 때 pip install 파이게임 이렇게 설치했죠 예전에. 이렇게 엔터 치면 모듈 쭉 받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엔터 한번 쳐볼까요? 보세요. 저는 이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금방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듈 수업할 때, 모듈을 깔 때요. 기본적인 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파이썬을 설치하면 3.4, 예전에 제 3.4 깔았거든요. 그 다음에 파이썬 3.5 깔면 어떻게 돼요? 3.4 안 지워집니다. 업데이트도 안 돼요. 3.4 깔려있는 상태 3.5 폴더 하나 더 생겨가 3.5도 깔려요. 그러다가 3.6도 깔립니다. 그 다음에 3.7도 깔리고요. 지금 3.8 웬만하면 3.7 쓰는 거 권하죠.
어제도 3.8 다른 분 깔았는데요. 빅데이터하고 그 인공지능 쪽 하고 있어요. 텐스플로어 하고 있는데요. 3.8 깔았는데 텐스플로어를 까니까 안 깔리는 거예요. 왜 안 깔리겠습니까? 인공지능 하기 위해 텐스플로어 까는데요. 안 깔리는 이유가 파이썬이 먼저 개발되고 3.8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파이썬의 마차가 그 텐스플로어도 3.8이 지원되도록 그 텐스플로어 쪽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3.8에서 텐스플로어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3.8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모듈 쓸 때 그래도 3.8까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모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듈은 지금 3.6이나 3.7까지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7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7 쓰니까 그 텐스플로우 잘 깔려요. 3.8 쓰면 아직 지원 안 돼요. 물론 시간이 더 흘러가 3.8도 업데이트 해놓으면 텐스플로우 모듈이 이제 잘 동작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저 이렇게 깔았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만약에 예전에 3.71이 깔렸는데요. 얼마 안 있다 3.73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요 1에서 이렇게 할 때는 요거 깔면 요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3.71이 3.73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요거는 뭐예요? 요 위에다가 또 인스톨 해버리면 얘는 사라지고 최종적인 3.73이 깔려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막 깔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제가 그 MySQL 커넥트를 3.7 버전에 깔았는데 뭐 쓰다 보니까 3.8이 맞춰져 있어요. 파이참이나 뭐 아이들에서. 그러면 3.8에서 이거 임포트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어디 깔려 있다고요? 얘는 여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타겟팅이 돼 있으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다 3.6에다 판다스 깔았는데 여기서 판다스 작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깔았어요? 여기 깔았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상환경이죠. 가상환경으로 구축하면 거기에 세팅을 다 해놔요, 모듈을. 그리고 뭐만 바꾸면 됩니까? 파이썬 버전만 바꾸면 되잖아요. 뭐 아나콘다라든지 그쪽에서는 이제 가상환경을 만들어가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개발 환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하나를 쓰는데 혹시라도 그 모듈을 어디에 깔아놨는지 이 모듈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오늘 지금 수업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 마리아DB 설치, 다운로드 설치, 그 다음에 기본 사용법에다 이 커넥션 맺는 것까지 했어요. 커넥션만 맺으면 내일부터는 이제 쿼리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배워보고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이겠네요. 그죠? 간단하게 쿼리 중심으로 좀 배워보고 이걸 또 이제 종합 예제 있죠. 활용 예제를 이용해가 종합적으로 마리아DB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배우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잠깐 복습 겸 해서 한 5분 정도 이걸 언급하고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봐서 커넥션만 생성되면 DB 뭐 4대 쿼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그렇게 차례대로 한번 진행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급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게 쉬운 수업이 아니죠. 쉬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한번 들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녹화본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올릴 겁니다. 한번 보고 좀 따라가기 힘드셨던 분들은 한번 더 보고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
하셔가 요번 주까지 했던 수업을 좀 따라와 주시면 이제 월요일부터 조금 난이도 올라갈 거예요. 원활하게 좀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